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종탑 아래에서 남은 부분을 마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내용에는 나와 명은이의 이제 갈등이 표출된 부분이 있었죠. 할머니의 당부, 즉 금기를 어기면서 내가 명은이에게 이제 전쟁 이야기를 마구 꺼내게 되죠. 그러면서 명은이와 이제 갈등이 폭발한 부분이 제시가 되었고, 그 다음 내용부터 이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은이의 외할머니의 신신당부. 자, 할머니의 당부가 뭐였어? 전쟁 이야기를 하지 마라 라는 거였죠. 기억에서 언뜻 되살려낸 것은 집에 거반 다 닫았을 무렵이었다. 사람이 죽고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는 절대로 입 밖에 꺼내지 말고, 세 가지 당부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두 번째 당부를 어긴 셈이었다 해서 드디어 이제 명은이가 화를 낸 이유를 이해를 하면서 할머니의 당부를 내가 어겼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시청 앞 게시판을 기웃거리는 버릇이 내게서 영영 떠나게 되리라는 것을 나는 그때 퍼뜩 예감할 수 있었다. 왜? 시청 앞 게시판에는 무엇에 관련된 소식을 전하는 곳이에요? 전쟁과 관련된 소식을 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이곳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혼자서 다짐했던 대로 나는 하루 동안 관사 근처에 얼씬하지 않았다. 그러나 집 안에 머물러 지내는 동안에도 내 마음은 관사 언저리를 줄곧 배회하고 있었다. 자, 이 관사에는 누가 있어요? 명은이가 있지. 그러니까 명은이와 지금 함께하고 있진 않지만 나의 마음은 계속 지금 누구한테 가 있는 거예요? 명은이한테 가 있는 거지. 그래서 뭐예요? 명은이에 대한 일종의 잘못, 미안함, 그 다음에 뭐 미련 이런 감정이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꼴도 보기 싫다고 명은이가 지르던 쇳소리가 내 귓바퀴를 끊임없이 맴돌았다. 더는 참을 수가 없어 나는 결국 다음날 해질녘에 관사를 또다시 찾아가고 말았다. 저녁노래 물든 발그레한 낙꽃으로 명은이는 정원 한복판에 오독하니 서 있었다. 손에 공이 쥐어 있고 곁에 나비란 놈도 알짱거리고 있었지만 공놀이는 아예 시작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자, 지금 명은이의 모습 뭐예요? 공놀이를 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죠. 할 일 없이 먼산 바라기가 되어 언제까지고 꼼짝도 하지 않는 명은이의 모습을 나는 철책 밖에서 한참이나 몰래 지켜보았다. 자, 지금 명은이의 모습 뭐예요? 꼼짝도 하지 않는다라는 뭐예요? 지금 행동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지. 이런 걸 통해서 뭘 나타내는 거예요? 명은의 심리 상태, 어떤 심리? 자, 외롭고 심심하다라는 심리 상태를 제시하는 거죠. 이런 걸 다 뭐라고 이야기한다? 인물 제시에 간접 제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보게 되면 바로 그때였다. 자, 종소리가 땡 하고 목중하게 울렸다 라고 하면서 뭐예요? 종소리라는 일종의 새로운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매개로 두 사람이 화해를 하게 되는 거죠. 한번 울리기 시작한 종소리는 짧은 쉴 참을 거친 후 댕그덩댕 댕그덩댕 연달아 기세 좋게 울렸다. 명은이는 느닷없이 종소리에 움찔 놀라는 기색이었다. 종소리가 들려오는 신광교회 쪽을 향해 명은이는 고개가 천천히 돌아갔다. 저녁 노래 한박 젖은 채 종소리 다소곳이 귀를 기울이는 명은이의 모습에서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리만큼 묘한 감동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둘 사이의 갈등이 이제 해소될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가봅시다. 내가 이야기를 하죠. 3일 종이요. 나는 철책 밖에 내가 와 있다는 사실을 그의 그만 큰 소리로 기별하고 말았다. 명은이가 화들짝 놀라는 몸짓을 취했다. 나비야 나비야. 자,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누구를 부르고 있어요? 고양이 부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명은이는 지금 뭐예요? 애써 모른 척 외면하고 있는 거죠. 나를. 하마터면 잊을 뻔하였다는 듯이 마치 내가 나타나기 전까지 줄곧 나비와 함께 공놀이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명은이는 공을 잔디밭 위로 도도를 굴리면서 부산을 떠는 신용을 했다. 그래서 이제 뭔가 모른 척하는 그런 명은이의 모습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겨냥이 지나쳐 공은 철책 밑을 통과해서 내 발치까지 대굴대굴 굴러왔다. 나는 공을 주어 철책 안으로 던졌다. 왔으면 얼른 들어와야지 왜 거기 있니? 라고 하면서 둘이 이제 뭐예요? 화해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거기 누구 하고 묻는 대신에 명은이는 나를 책망하는 척했다.
때맞춰 관사 현관문이 활짝 열렸다. 명은이 외할머니가 꾸짖은 반가운 반의 어정쩡한 기색으로 나를 맞아들였다. 그러니까 명은이네 가족들이 뭐야, 나를 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잔뜩 낯꽃을 붉힌 채 나는 얘다. 낯꽃을 붉혔다라는 건 쉽게 표현하면 뭐야, 얼굴이 이제 붉으스름해진 거죠. 뭔가 민망함, 쑥스러움, 뭐 이제 이런 감정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관사 내부를 빠른 걸음으로 통과해서 정원으로 나갔다. 3일 종이 뭔데? 명은이가 다시 묻죠. 수요일에 치는 종이요. 교회 사람들은 수요일 저녁 예배를 3일 예배라 불러. 저것은 초종이요. 한참 있다 제종을 칠 것이요. 그러니까 다시 치는 종이죠. 명은이한테 미안해하던 참에 나는 도롱태 굴리듯 빠른 말씨로 한바탕 정신없이 칫거렸다. 뭔가 이제 분위기가 서로 대화를 오고 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볼 수 있습니다. 어머나, 건우 너 교회 다니니? 딸고만이 아버지가 라고 하면서 이제 딸고만이 아버지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명은이와 나 사이를 가깝게 해주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 내용을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시방 초종을 치고 있는 중이요. 명은이 너 딸고만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지? 딸고만이 아버지는 하면서 이 새로운 인물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야트막 언덕 위 신관교회 종탑 밑에서 종줄 끝에 대동대동 매달려 허공 속을 연방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신나게 종을 치고 있을 사찰 아저씨의 앙바트만 모습을 머리에 떠올리니까 절로 웃음이 비어졌다. 그냥 웃음이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그 대동배동 이렇게 줄에 매달려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종이 있고 이렇게 줄이 있으면 여기에 지금 사람이 매달려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이제 희화화하고 있는 겁니다. 5번째로 또 딸을 낳고 나서 지어준 이름이 딸고만이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딸 좀 고만 낳아라 이 말이었죠. 그래서 뭐예요? 딸님 이름을 그렇고도 엉터리 없이 지어놓으며 요단번에 틀림없이 아들을 낳게 된디야. 이렇게 딸을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지에 대한 내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가보면 명은이는 한바탕 기분 좋게 깔깔거렸다. 아, 명은이가 웃는다. 내가 서울내기 지지배를 웃게코로 만들었다. 사투리 계속 쓰고 있죠. 나는 득의 양양에서 넋이야 신이야 하며 마구잡이로 떠벌렸다. 그러니까 명은이를 웃게 만든 게 이제 내가 또 더 흥이 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나의 순수함 볼 수 있습니다. 딸고만이 아버지가 종치는 걸 보면 너도 암에 배꼽을 잡고 웃을 거예요. 얼마나 괴상하게 생겼는지 알아? 키는 나보다 조금 더 크고 머리는 훌러덩 벗겨지고 하면서 딸고만이 아버지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외양묘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외양묘사. 말을 하다 말고 나는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명은이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점에 뒤늦게 생각이 미친 까닭이었다. 뭐예요? 이제 나의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이죠. 명은이를 배려하는 모습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종소리의 꼬리 부분이 긴 여운을 끌면서 저녁 하늘 속으로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 딸고만이 아버지 얘기를 계속해봐 라고 하면서 이제 명은이가 뭔가 관심을 보이는 거죠. 명은이가 잔디밭 위에 아무렇게나 터벌하고 앉으면서 재촉했다. 나도 덩달아 명은이 앞에 펄썩 주저앉았다. 서로 이제 마주보고 앉는 거죠. 좀 뭔가 서로 가까워진 모습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인물에 대한 소개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 딸고만이 아버지에 대한 인물 소개 등장하죠. 정말 괴짜였다. 교회 종을 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같았다. 종을 치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놀림감이 되지만 종을 치는 동안만큼은 언제나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 왜 존경의 대상이 되는지 보세요. 마치 종줄의 일부분인 양 앙바트만 몸집이 굵은 밧줄 끝에 매달려 발바닥이 땅에 닿을 새가 없으리만큼 위로 솟구쳤다 아래로 곤두박질치기를 되풀이하면서 힘차게 종소리를 울려대는 동안 그는 얼굴이 온통 시뻘겋게 상기한 채 꿈을 꾸는 듯한 표정을 짓곤 했다. 그러니까 종치는 모습을 지금 여기서 이제 묘사하고 있는 건데 이걸 통해서 뭐예요? 굉장히 성실한 인물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실한 인물이라는 걸 나타내는 건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이제 묘사를 하고 있지만 앞부분에선 보게 되면 괴짜였다. 뭐예요? 인물의 성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 지시하는 부분 뒤에서는 이제 그 아버지의 이제 종소리 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 2가지 이제 모두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종치는 일이 거반 끝나갈 무렵쯤 되며 그는 자기 주위로 새까맣게 몰려들어
찬탄 어린 눈빛으로 구경하는 조무래기들 가운데서 딱 한 명만 골라 딱 한 차례만 종주를 잡아당기는 영광을 안겨주곤 했다. 그 학생을 뒤쫓아다니며 딸고만이 아버지라고 놀려먹은 적이 없는 착한 아이한테 대개 특혜를 베푸는 것이었다. 자, 그 다음 이제 위기입니다. 딸고만이 아버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나랑 같이 교회 가면 언제든지 볼 수 있어. 말을 주고받다 보니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앞을 못 보는 명은이가 무슨 재주로 딸고만이 아버지를 본단 말인가. 눈엔 안 보여도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볼 수 있어. 내 속마음을 읽었는지 명은이가 얼른 어른스럽게 말했다. 기왕 말이 나온 김에 우리는 주일 저녁에 함께 신광교회로 가기로 약속을 정했다. 주일 저녁이 오기까지 시간은 군뱅이 걸음처럼 더디 흘러갔다. 이다. 약속 시간까지 굉장히 더디 흘러갔다. 이거는 뭐예요? 그 시간을 매우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좋아하는 오빠랑 데이트 약속을 잡았어. 그 날이 되기까지 시간이 엄청 더디게 흘러가는 거를 경험한 친구들도 있을 테고 아직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테죠. 그러니까 그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외할머니의 허락을 받고 명은이와 나는 딸고만이 아버지가 초종을 울릴 시간에 맞춰 관사를 출발했다. 명은이 손을 잡고 조심조심 길을 인도하는 탓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해 명은이를 보살피고 있는 거죠. 관사에서 신광교회까지 평상시보다 곱절 이상 거리가 멀게 느껴졌다. 먼 길을 걷는 동안 나는 전에 주일학교 반사한테서 들은 이야기를 재탕에서 명은이에게 들려주는 일로 시간을 때웠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제시되는 이야기는 바로 뭐가 제시되겠어요? 반사한테 들은 이야기를 제시하겠죠. 그 이야기의 내용이 뭐예요? 바로 요 백마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옛날 어느 성에 용감한 기사 등장하죠. 바람처럼 빨리 등장하는 백마가 살고 있었다. 기사는 사랑하는 백마를 타고 전쟁터마다 다니며 번번이 큰 공을 세워 성주로부터 푸짐한 상을 받곤 했다. 자, 성주도 등장을 하죠. 전쟁이 끝났다. 세월이 흘러 백마는 늙고 병들게 되었다. 그러자 기사는 자기와 오랫동안 생사고락을 함께한 백마를 어떻게 해요? 외면하죠. 전혀 돌보지 않았다. 늙고 병든 백마는 성내를 이리저리 떠돌다가 어느 종탑 앞에 이르렀다 하면서 뭐가 등장해요? 종탑이라는 소재 등장을 하네. 누구든지 종을 쳐서 억울한 사연을 호소할 수 있게끔 성주가 세워놓은 종탑이었다. 이 종탑의 기능이 뭐예요?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는 거죠. 백마의 눈에 종탑을 휘휘 감고 올라간 칡넝쿨이 보였다. 배고픔에 못 이겨 백마는 칡넝쿨을 뜯어먹기 시작했다. 그러다 종줄을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그만 종을 울리고 말았다. 칡넝쿨을 뜯어먹으려고 했는데 종을 울리게 된 거죠. 지금 종소리를 들은 성주가 무슨 사연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부하에게 지시했다. 그리하여 백마의 억울한 사연을 알게 된 성주는 은혜를 저버린 기사를 벌주고 백마를 죽을 때까지 따뜻하게 보살펴 주었다. 이게 뭐예요? 인과응보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거죠. 지금 보게 되면 기사를 벌주고 백마를 보살폈다라는 거는. 그럼 이제 이 내용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백마 버림받죠. 이거는 뭐예요? 어떤 부모를 잃은 명의 처지로 빗대어 볼 수 있고, 칡넝쿨은 백마를 종으로 인도하죠. 여기서 지금 교회로 인도하는 게 누구예요? 나지. 종소리 뭐예요? 어떤 백마를 이제 따뜻하게 보살피게 만드는 일종의 구원의 종소리입니다. 그럼 이제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가 뭐예요? 교회의 종소리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거지. 백마가 이렇게 함으로써 구원을 얻었듯이 명은이도 무언가를 얻게 될 것이라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응 관계를 통해서 내용 간의 긴밀성을 높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가보게 되면 억울한 사람은 누구든지 종을 칠 수 있다고 느슨히 잡고 있던 내 손을 갑자기 꽉 움켜쥐면서 명은이가 물었다. 나는 괜스레 우쭐해진 나머지 얼김에 갈망도 못할 허세를 부리고 말았다. 허세, 뭐라고 허세 부려요? 그렇다니까 아무나 다 종을 치면서 마음속으로 소원을 빌면은 그 소원이 죄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마음속에 소원을 빌면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마침내 신광교회 입구로 들어섰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서 그런지 우리 말고 다른 교인들 모습은 교회 근처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하늘로 오르는 사닥다리인 양 높고 가파른 돌계단이 우리 앞을 떡하니 막아섰다. 발을 헛디디지 않게끔 명은이를 단단히 부축한 채 천천히 돌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돌계단을 다 오르자 빗긴 저녁 햇살을 듬뿍 받아 아름답게 빛나는 웅장한 석조 교회당
교회당이 시야를 그득메웠더이다.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아름답게 빛난다. 햇살받아 아름답게 빛난다. 웅장하다. 이런 모습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교회 분위기를. 우리는 종탑 앞에서 손을 맞잡은 채 때가 되기를 기다렸다. 무슨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종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딸고마니 아버지가 종치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잠시 후에 교회당 뒤편 사택 쪽에서 딸고마니 아버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딸고마니 아버지다. 나는 명은이에게 귀옛말로 가만히 속삭였다. 길게 뻗은 교회당 건물 옆구리를 따라 통로에 깔린 자갈을 밟으며 딸고마니 아버지가 걸어왔다. 명은이는 몹시 긴장한 자세. 자, 긴장했다. 뭐예요? 명은이의 심리 상태지. 뭔가 설렘, 두려움, 긴장 이런 걸 느끼는 거죠. 저벅저벅 다가오는 발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저녁 햇살을 한 빡 뒤집어 쓴 딸고마니 아버지의 민머리가 알전구처럼 반짝거렸다. 나는 최대한 허리를 굽혀 예바르게 꾸벅 인사를 올렸다. 딸고마니 아버지는 나를 금사 알아보았다. 그러나 낯선 얼굴인 명은이 쪽에 짤막한 눈길을 던질 뿐 여느 때와 딴판으로 모범생처럼 구는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그는 몹시 비껴대는 걸음걸이로 종탑에 다가섰다. 그는 몸에 익은 솜씨로 종탑 쇠기둥을 타고 뽀로로 위로 기어오른 다음 아이들이 손이 닿지 않을 높직한 자리에 메어놓은 종추를 밑으로 풀어내렸다. 자, 그가 밧줄을 힘차게 아래로 잡아당기자 종탑 꼭대기 그 까마득한 높이에 매달려 있던 거대한 놋종이, 자, 이제 종이죠. 그 종이 한쪽으로 휘우뚱 기울어졌다. 또 한 차례 줄을 잡아당기자 이번에는 반대편으로 놋종이 휘우뚱 넘어갔다. 오른쪽 왼쪽 번차례로 기울어지기 두세 번. 뭐예요? 이거는 묘사지다. 뭘 묘사하는 거예요? 종이 움직이는 모습을 묘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종이 매달려 있으면 여기 끈이 달려 있자 해서 이쪽으로 한 번, 오른쪽으로 한 번 이렇게 서서히 왔다 갔다 시작하는 모습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제 종소리가 울릴 차례요. 일단 봅시다. 내 말이 끝난가 동시에 댕 하고 첫 번째 종소리가 묵직하게 울려 퍼졌다. 자, 첫 번째 종소리 울리죠. 갑자기 귀를 먹먹하게 만드는 둔중한 소리에 놀라 명은이는 눈살을 찌푸리며 잽싸게 손바닥으로 귀를 막았다. 이다. 왜 귀를 막은 거예요? 종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순간 이제 놀래서 귀를 막은 거죠. 종소리가 차츰 빨라지기 시작했다. 딸고마니 아버지의 앙바트만 몸집은 어느새 종줄과 한 몸을 이루어 쉴 새 없이 허공을 오르락내리락 발바닥이 땅에 닿을 겨를도 없을 지경이었다. 그러니까 움직이기 시작해서 뭐예요? 굉장히 빠르게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그 모습까지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댕그렁댕 댕그렁댕 기세 좋게 울리는 종소리가 귀싸대기를 사정없이 갈겨댔다. 자, 일단 여기까지 내용 한번 봅시다. 일단 종소리 모습이 한번 댕 울리고 쉴 새 없이 울리게 되는 점점 빨라지는 모습을 묘사하는 거죠. 이런 걸 이다 속도감이 점점 붙기 때문에 일종의 뭐예요? 점층적으로 묘사한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이다 점층이라는 말은 뭐예요? 범위가 확장될 때 쓰는 말이죠. 확장될 때 점점 빨라진다라든지 넓어진다라든지 이럴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게 되면 종소리가 있다. 뭐예요? 귀싸대기를 갈겨댔다라고 표현하는데 종소리는 청각이지, 그치? 그 다음에 귀싸대기를 갈겨댔다라는 거, 때린다라는 거는 일종의 뭐예요? 촉각이지. 해서 뭔가 그 종소리가 굉장히 강하게 우리에게 와서 다가오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소리 강렬함을 나타내는 거죠. 나는 명은이 손바닥을 붙잡아 귀에 붙였다 뗐다는 동작을 되풀이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명은이한테 따뜻한 행동을 보이는 거죠. 명은이에게 이제 종소리가 매우 크니까 귀를 가렸다 뗐다 이렇게 행동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다란 종소리의 중동을 뚝 잘라 동강을 내었다가 다시 이어붙이기를 되풀이하는 그 장난이 명은이 얼굴에 발갛게 꽃물이 배게끔 핏기를 돋우었다. 건공 중에 둥둥 떠있던 딸고마니 아버지의 발바닥이 어느새 슬그머니 땅으로 되돌아와 있었다. 종치는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종줄을 잡아당기는 힘을 적당히 조절하는 중이었다. 나는 시도라기 같은 희망을 품은 채 딸고마니 아버지가 아닌 사찰 아버지를 향해 최대한 존경의 눈빛을 띄워보냈다. 이번만큼은 자신네들이 그렇게 놀리던 딸고마니 아버지, 놀림의 대상이 아니라 사찰 아저씨란 건 뭐예요? 뭔가 일종의 존경의 눈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그러는 거예요? 명은이를 위해서 뭔가 줄을 잡아당기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아첨이었다. 사찰 아저씨 아닌 딸고만이 아버지는 결국 나로 하여금 마지막 순간에 딱 한 차례 종줄을 잡아당기게 하는 그 특혜를 베풀지 않은 채 호의가 없었던 거죠. 매정하게 종치기를 끝내버렸다. 주일마다 뒷공무니를 밟고 다니며 딸고만이 아버지라고 그 학설에 놀려댄 지난 날들이 여간 후회되는 게 아니었다. 아쉬움을 달랠 요량으로 나는 얼른 고무신을 벗어들었다. 여태껏 늘 해왔던 방식에 따라 나는 바야흐로 저녁하늘 저 멀리 사라지려는 마지막 종소리를 고무신짝 안에 양껏 퍼 담았다. 그런 다음 잽싸게 고무신짝을 명훈이의 귓바퀴에 살짝 붙여주었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명훈이를 배려하는 어떤 나의 따뜻한 행동으로 볼 수 있죠. 그러자 명훈이 얼굴에 해맑은 미소가 가득 번져나기 시작했다. 어미종은 이미 움직임을 멈추었지만 자 얘다 무슨 말이에요? 종 자체는 이제 뭐 한 거예요? 멈춘 거지. 스탑해 있는 상태입니다. 고무신짝 안에는 새끼종이 담겨 아직도 작은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다. 새끼종이 담겨 있다는 건 무슨 말이다. 종이 울리고 나면 소리는 어때요? 계속 이제 여운을 남기게 되죠. 그래서 어떤 종소리, 진동, 파동, 여운을 이렇게 새끼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종이 꿀벌처럼 잉잉거리면서 대고 명훈이의 귀를 간지르고 있을 것이다. 그 새끼종의 어떤 진동, 여운 소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꿀벌처럼 잉잉거린다라고 표현하죠. 뭐뭐처럼 직유법 쓰이고 그 다음에 소리를 꿀벌처럼 이제 움직이는 모습에 비유를 했기 때문에 동물이죠. 화류법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소리의 어떤 생동감을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이제 가보게 되면 왔던 길과는 달리 돌아가는 길은 호사스러운 감동의 보자기에 감싸 있었습니다. 무슨 감동이에요? 종소리 감동이지. 관사까지 걷는 시간이 조금 전보다는 절반 이하로 짧게 느껴졌다. 명은이는 흥분한 기색을 여간에서 감추지 못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종소리 감동에 명은이는 흥분한 거죠. 관사 앞에서 헤어지기 직전에 명은이는 나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깍쟁이 서울 계집의 입에서 고맙다는 인사가 나오기는 그때가 처음이었다. 건호야. 일껏 내 이름을 불러놓고는 명은이는 한참이나 더 뜸을 들인 다음에야 자신의 이야기를 하죠.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 내 손으로 한번 만져보고 싶어. 꼭 드라마 같지더라. 요즘 영화에서도 이런 소리 많이 쓰이죠. 뭐예요? 명은이의 어떤 관심, 호의 이런 걸 나타내는 거죠. 참으로 난처한 순간이었다. 틀림없이 집안 어느 구석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명은이의 외할머니를 의식하면서 나는 잠시 망설였다.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나는 결국 명은이의 손을 끊어다 내 얼굴에 대주었다. 그리고 두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촉촉하게 땀에 젖은 손이 내 얼굴 윤곽을 천천히 더듬어 나가기 시작했다. 명은이는 내 이목구비 하나하나를 차례차례 신중히 어루만주었다. 얼굴이 아주 잘생겼구나. 나한테 얼굴을 보여줘서 고마워. 만지게 해줘서 고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관심 표현 내지는 교감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난생 처음 잘생겼다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확확 달아오르는 낯꽃을 주체할 수가 없어. 도망치다시피 관사 앞을 떠나버렸다. 그러니까 뭔가 잘생겼다니까 뭐 한 거예요? 너무 이제 기분이 좋은 거지. 관사로부터 멀어지자 나는 공중공중 뛴 걸음을 놓기 시작했다. 뭐예요? 나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비록 서투른 솜씨나마 목까지 불어요. 휘파람까지 불기 시작하죠. 후익후익 날리면서 나는 신나게 집으로 향했다. 자, 그다음 봅시다. 명은이가 내게 무리한 부탁을 해온 것은 자, 이제 뭔가 또 새로운 게 등장을 하네. 뭐예요? 무리한 부탁이라는 소재가 등장을 하죠. 봅시다. 신광교의 종탑에서 색다른 경험을 한 바로 그 다음 날이었다. 자, 그 부탁의 내용이 뭐예요? 건우야, 날 다시 교회로 데려가줘. 내 손으로 종을 쳐보고 싶어. 이게 바로 부탁의 내용이 되는 거죠. 부탁의 내용이면서 명은이의 소망 이렇게 볼 수 있죠. 나 뭐라고 대답해요? 그랬다간 큰일 나. 딸고만이 아버지 손에 맞아 죽을 거예요. 나는 팔짝 뛰면서 그 총을 모지락스레 모질게 처음에 뭐예요? 거절하지. 하지만 명은이는 나에게 끈질기게 달라붙으면서 계속 비라리치고 있었다. 계속 부탁을 하는 거죠. 제발 부탁이야. 한 번만 내 손으로 직접 종을 쳐보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종은 쳐서 못하려고 그냥 그래 내 손으로 울리는 종소리를 듣고 싶을 뿐이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나는 명훈이의 진짜 속셈이 무엇인가를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다. 자, 명훈이의 속마음 다음에 제시됩니다. 동화 속에 늙고 병든 백마를 앞에 나왔던 백마 이야기죠. 흉내내고 싶은 것이었다. 버림받은 백마처럼, 자, 백마처럼입니다.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성주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이었다. 자신의 억울한 사정, 무슨 사정이에요? 부모를 잃은 억울함이지.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소원이죠. 어떤 소원? 눈을 뜨고 싶다는 소원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누구든지 종을 치면서 소원을 빌면 다 이루어진다고 명훈이 앞에서 공연히 허튼 소리를 짓거린 일이 새삼스레 후회되었다. 그러니까 명훈이는 종을 치면서 자신의 소원을 빌면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소원을 지금 빌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 보면 대관절 무슨 제주도 딸고만이 아버지 허락도 없이 교회 종을 무단히 울린단 말인가. 알았다고 알았다니까. 근데 나 지금 뭐하고 있어요? 승낙하고 있지. 연방 도리머리를 하는 나의 마음과는 딴판으로 내 입에서는 승낙의 말이 잘도 흘러나왔다. 끝끝내 명훈이의 간청을 뿌리칠 재간이 내게 없다는 사실을 나는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다. 영훈이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거죠. 왜? 명훈이에 대한 일종의 연민과 애정 때문에 난 이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일요일은 절대로 안 돼야. 수요일도 안 돼야. 그럼 언제? 보이지 않는 눈을 반짝 빛내면서 눈을 반짝반짝하는 건 뭐예요? 기대감이지. 명훈이가 대답을 재촉했다. 예배 모임이 없는 평일이라며 어찌어찌 가능할 것 같기도 했다. 목요일 밤중이라면 혹가 몰라도. 자, 그래서 그 다음 내용 봅시다. 목요일 아침이 밝았다. 목요일 낮이 지나갔다. 마침내 목요일 밤이 찾아왔다. 한 줄 안에 하루의 시간이 다 나타나죠. 아침에서 낮으로 가고 낮에서 밤으로 가는 뭐예요? 시간의 경과를 굉장히 빠르게 제시합니다. 뭐예요? 어떤 긴박감 내지는 긴장감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장치겠죠. 명훈이는 신의 산보를 구실 삼아 외할머니한테 밤마을을 허락받았다. 어두운 길을 나서는 우리를 명훈이 외할머니가 관사 밖 길가까지 따라 나와 걱정스러운 얼굴로 배웅했다. 안못 보는 외손녀를 걱정하는 백발 노파의 마음이 신강교회까지 줄곧 우리와 동행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명훈이의 손을 잡고 신강교회 돌계단을 오르는 동안 내 온몸은 사뭇 떨렸다. 뭐예요? 나의 뭐예요? 심리 뭐예요? 지레 흥분되는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지 이 두 가지가 다겠죠. 땀에 흠심 젖은 명훈이 손 또한 달달 떨리고 있었다. 명훈이가 소원을 이룰 수만 있다면 딸고만이 아버지한테 맞아 죽어도 상관없다고 각오를 다지면서 나는 젖은 빨래를 쥐어짜듯 모자라는 용기를 발끈 쥐어짰다. 뭐예요? 나의 어떤 희생적인 태도죠. 뭐예요? 명훈이를 위해서는 맞아 죽어도 좋다라는 나의 희생입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신강교회는 어둠 속에 고잔 누룩이 가라앉아 있었다. 이제부터 우리가 저지르려는 엄청난 짓거리, 이 엄청난 짓거리가 바로 뭐예요? 종을 치는 거지, 그치? 어울리게끔 주변에 아무런 인기척이 없음을 거듭 확인하고 나서 나는 종탁 가까이 명훈이를 잡아 끌었다. 괴물처럼 4개의 긴 다리로 일어선 철제의 종탑이, 자, 여기서의 문장의 주어는 뭐예요? 종탑이지. 근데 종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괴물처럼 4개의 긴 다리로 일어선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러니까 보게 되면 정리하면 이다. 종탑을 뭐에다 비유하는 거예요? 괴물에다 비유하는 거지. 4개의 긴 다리를 가진 괴물에 비유하는, 즉 뭐에 마치 생물처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캄캄한 밤 하늘을 향해 우뚝 발돋움을 하고 있었다. 깊은 물속으로 자맥질하기 직전의 순간처럼, 자, 나의 심리 보세요. 나는 까마득한 종탑 꼭대기를 올려다보며 연거푸 심호흡을 내렸다. 심호흡을 하는 거는 뭐예요? 뭔가 긴장감, 두려움, 이걸 나타내는 거죠. 이제 뭔가 왜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이 이제 어떤 단상에 오르기 직전에 크게 심호흡을 한번 하죠. 이제 그런 심리 상태로 비유를 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 딸고만이 아버지가 항상 하던 방식대로 종탑 쇠 기둥을 타고 뽀로로 위로 올라가 철골에 메인 밧줄을 밑으로 풀어내렸다. 꽉 붙잡고 있어. 명훈이 손에 밧줄 밑동을 쥐어주고 나서 나는 양팔을 높이 뻗어 밧줄에다 내 몸무게를 몽땅 실었다. 그러니까 밧줄에 매달리는 거죠. 그동안 늘 보아나온 딸고만이 아버지의 종치는 솜씨를 흉내내어 나는 죽을 힘을 다해 밧줄을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종탑 꼭대기에 대똑 얹힌 거대한 누쪽이 천천히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첫 느낌이
밧줄을 타고 내 손에 얼얼하게 전해져 왔다. 마치 한풀 줄기에 나란히 매달려 바람에 흔들리는 두 마리 딱딱개비처럼. 얘다. 두 마리 딱딱개비 누구예요? 지금 종을 치고 있는 두 사람, 명리와 나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처럼 쓰이고 있으니까 직유법이죠. 명은이 역시 밧줄에 제 몸무게를 실은 채 나랑 한 통으로 건공중을 오르내리는 동작에 어느새 눈치껏 장단을 맞추고 있었다. 어둠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지만 내 코끝에 훅훅 끼얹는 명은이의 거친 숨결에 섞인 단내로 미루어 명은이가 시방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너끈히 짐작할 수 있었다. 소원비를 준비를 혀. 자, 여기부터 이제 절정 결말을 향해서 갑니다.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댕 하고 첫 번째 종소리가 울렸다. 그 첫 소리를 울리기까지가 힘들었다. 일단 첫 소리를 울리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모든 절차가 한결 수월해졌다. 그래서 이제 종이 막 울리기 시작하는 거죠. 소원을 빌어 소원을 빌어. 종소리와 경쟁하듯 목소리를 높여 명언이를 채근하는 한편 나도 맘속으로 소원을 빌기 시작했다. 어떤 소원을 빌어요? 지금 보게 되면 명언이가 소원을 빌고 다 빌 때까지 딸고마니 아버지를 잠시 귀먹쟁이로 만들어 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 그러니까 종을 치면서 명은이가 소원을 다 빌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소원은 뭐예요? 이제 다 명은이를 위한 것이었죠. 명은이와 내가 한 몸이 되어 밧줄에 매달린 채, 자, 그 다음 이제 가봅시다. 땅바닥과 허공 사이를 절구공이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온몸으로 방아를 찌을 적마다 노쪽은 우리 머리 위에서 부도로 진저리를 치며 엄청난 목청으로 울어댔다. 사람이 밧줄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이젠 탄력이 붙을 때로부터 이제 관성이 붙은 거죠. 밧줄이 오히려 사람을 제멋대로 갖고 노는 듯한 느낌이었다. 한창 종친한 일에 고부라져 있었다. 그러니까 푹 빠져 있던 거죠. 열정 이제 집중한 거죠. 탓에 딸고마니 아버지가 달려오는 줄도 까맣게 몰랐다. 되알지게 엉덩이를 한 방 걷어채고 나서야 앙바트만 그의 모습을 어둠 속에서 겨우 가늠할 수 있었다. 기차 화통 삶아 먹은 듯한 고함과 동시에 그가 와락 덤벼들어 내 손을 밧줄에서 잡아 때려 했다. 그럴수록 나는 더욱더 기를 쓰고 밧줄에 매달려 더욱더 힘차게 종소리를 울렸다. 주먹질과 발길질이 무수히 날아들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딸고마니 아버지한테 이제 맞고 있는 거죠. 마구잡이 메타작에서 명은이를 지켜주기 위해 이 상황에서도 나는 누굴 지켜요? 명은이를 지키지. 나는 양다리를 가세질러 명은이 허리를 감싸 안았다. 한데 엉클어져 악착스레 종을 쳐대는 두 아이를 혼자 손으로 좀처럼 떼어내기 어렵게 되자 나중에는 딸고마니 아버지도 밧줄에 함께 매달리고 말았다. 결국 종치는 사람이 몇 명이 됐어요? 셋으로 불어난 꼴이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기운차게 느껴지는 종소리가 어둠에 잠긴 세상 속으로 멀리 퍼져나가고 있었다. 왜 세상을 어둠에 잠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좀 시끄럽네. 자, 보면 어둠에 잠긴 세상이란 건 뭐예요? 그 당시 전쟁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명은이 입에서 자, 드디어 이제 뭐가 터져 나와요? 울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때때 옷을 입은 어린애를 닮은 듯한 그 울음소리를 무동 태운 채 종소리는 마치 하늘 끝에라도 닿으려는 기세로 독수리처럼 높이 솟구쳐 오르고 있었다. 여기서 명은이의 울음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그동안의 명은이의 슬픔, 분노, 억울함, 두려움, 이 모든 심리를 울음으로 지금 이제 표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보세요. 댕그렁댕 하면서 종소리를 나타내고 자, 종소리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점점점 말줄임표를 나타내고 있지. 얘들아, 이런 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결말? 여운을 주는 결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서술자가 내용을 정리해 주는 게 아니라 말줄임표를 사용하고 종소리를 그냥 제시함으로써 독자에게는 그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상에 맡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여운을 주는 결말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뒷부분의 줄거리, 최건호 이야기. 자, 최건호가 등장해. 그럼 이제 다시 이야기가 내부 이야기에서 어디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외부 이야기로 옮겨가게 되는 거지. 들은 초등학교 동기들은 뒷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추측이지.
연을 주는 결말로 했기 때문에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식사 전에는 반드시 비누와 물 또는 손소독제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급식실에서는 앞 학생과 거리 두고 줄서기, 식사 중 대화하지 않기, 점심시간 자리 옮기지 않기. 우리 함께 실천해봐요. 올바른 식사 예절은 건강한 생활의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뭔가 종소리도 들리고 코로나 방송도 나오고 학교에 있는 기분이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면 이런저런 말을 주고받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자리에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작품의 주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여기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명은이다 이렇게 등장을 하죠. 자, 명은이는 전쟁, 즉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충격으로 눈이 멀게 되었죠. 이거는 뭘 나타내는 거예요? 그 수많은 고아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어떤 전쟁의 참혹함, 잔인함, 폭력성 이런 것들을 이제 명은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고, 그다음에 명은이가 소원을 빌 수 있도록 나는 도와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전쟁으로 인한 뭐예요? 상처지. 이런 상처를 뭐 할 수 있게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가 나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본문의 내용을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학습 활동 보는 걸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의 내용이 이제 이틀 동안 꽤 길었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내용이고 시험 범위에 다 포함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잘 듣고 잘 정리하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